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내년에는 세계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또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기대와 함께 또 결함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풀어가야 할 전기차 시장.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필수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코로나19 여파에 그 판매량이 급감했던 그 내연 기관차를 뒤로 하고 나홀로 판매량 증가세를 보였던 게 이제 바로 전기차였다고 하는데, 네. 이런 전기차가 내년에는 내연 기관차에 필적하는 주요 모델로 떠오를 거라고 하는데요. 네. 자, 뭐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금까지 생산되던 전기차는 거의 대부분이 이 내연기관차고 홀류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연기관차 이 플랫폼에서 엔진 변속기를 빼내고 배터리 모터를 넣다 보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완벽한 전기차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나오는 전기차는 이 바닥에다가 배터리하고 모터를, 즉 무겁고 부피가 큰 것을 바닥에 까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국내 국산 모델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어서 4개에서 5개 기종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무거운 것들이 바닥에 들어가다 보니까 위에 공간이 훨씬 더 남아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위에 턱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실내가 이것저것 걸리고 공간이 좁아지는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이게 평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선에 대한 부분들을 70-80% 직접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배선을 상당 부분 없앨 수도 있고요. 또 무거운 게 바닥에 들어가다 보니까 달리기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일석십조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바닥에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모델 자체를 덕계만 다른 거 씌우면은 여러 가지 차량을 만들 수가 있다는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모델이 국산 모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제작사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완성도 좋은 최고의 가성비 전기차가 많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내년에 기대가 되는 것이 국산 수입해서 한 10가지 이상이 이 국내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내년에 많이 쏟아지네요, 그 전기차가. 그렇다고 뭐 이게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건 아니고요. 그러겠죠. 예, 뭐 국내도 뭐 이 GMP라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각 제작사들마다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자체의 명칭이 조금씩 틀립니다. 구조나 시스템들이요. 그러나 말씀드린 바닥에 주로 무겁고 부피가 큰 배터리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에 지속되다 보니까 타이밍이 희한하게 내년에 본격화되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진검승부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아마 소비자들도 가성비를 최고라고 느끼고, 특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선진국 다른 국가 대비해서 적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인센티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올해까지보다도 내년부터가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그 현대자동차의 뭐 코나라든지 뭐 그런 전기차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전기차가 그 배터리가 밑에 있지 않나요? 되도록이면 밑에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많이 설치하는 구간이 뒷좌석 밑에 하고 트렁크에 걸쳐서 보통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빈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코나 전기차도 팩이 5개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중도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내년부터 전기차가 신모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은 또 수요가 또 많아질 거고, 뭐 본격적인 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흑자 모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적어도 15만 대, 20만 대 정도가 생산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위에다가 덮개를 씌우게 되면은 세단이 되고 또 높게 만들면 SUV가 되고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절감이 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흑자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쌓여가는 구조였지만은 내년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는 이제 흑자 남는다는 거죠. 남는 장사가 본격 시작되고 그래서 예, 글로벌 제작사들이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제는 기술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또 본격적으로 흑자로 전환될 정도로 전기차의 단점이 많이 줄어들고 또 소비자들도 1가구 2차량에서 세컨드카가 아니라 퍼스트카, 첫 차로서 이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차를 몰고 다니는데 네. 도로에 보면 뭐 테슬라라든지 이게 전기 자동차들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요즘에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게 올해부터 저도 이게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데 네. 내년에는 더 완벽한 전기차들이 쏟아진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판매된 전기차가 국내가 한 6만 5천 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역시 수소전기차도 누적 대수가 11,000대고 전기차는 한 13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년 1년에만 판매되는 전기차를 정부에서 보조금 책정된 것이 10만 대입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차도 15,000대 정도니까 그리고 역시 이제 내년에 전기차가 10만 대 정도 되면서도 항상 불안하게 느꼈던 충전기 대수도 공공용 급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 넓히는 부분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가 느끼는 이 차종의 선택 또 이 불편하게 느꼈던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완되면서 훨씬 더 좋은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전기차를 아직은 구입을 안 해보고 저처럼 그런 사람들은 아니 전기로 이렇게 배터리가 밑에 있던 뭐 위에 있던 하다 보니까 뭐 물에 의한 감전사라든지 아니면 뭐 비 오는 날에 충전으로 인한 뭐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죠? 이게 아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올해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 됐던 게 전기차 화재라든지 또는 수입 전기차 하나가 실질적으로 이 충돌을 일으켰는데 왼쪽이 부닥쳤는데 오른쪽부터 불이 났거든요. 이런 화재에 대한 것들이 쓰는 것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배터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 즉 이 주행 거리를 넓힐 수 있게끔 가장 최고의 배터리지만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이 충격이나 압력 같은 걸 받았을 때는 열이 많다는 겁니다. 열이 많다는 얘기는 잘못 충돌하게 되면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 배터리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수분, 물의 접근을 좀 멀리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요. 특히 올여름에는 차량 대수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뭐 침수 도로라든지 이 물이 차 있는 이런 지역을 차량이 지나갈 때 내연기관차는 어느 정도 좀 높이에 물이 들어오더라도 위로 올라오기까지는 괜찮은데 전기차 같은 데는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젖어 있는 곳을 지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감전의 위험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말씀드린 대로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되고 또 이 비가 오는 날 젖은 손으로 충전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만큼 감전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또 우리나라 지형에 사실 고민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 세계에서 아마 과속 방지턱이 가장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일 겁니다. 방지턱. 과속 방지턱 자체가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아직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폭이 넓다든지 높이가 높다든지 또는 도로가 지어져서 야간에 운행할 때 보이지 않아서 맞아요. 내연기관차 달릴 때 모르고 깜짝 놀라면서 바닥에 덜컹하게 닿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밑에가 이렇게 뭐 이렇게 겹쳐지거나
맞습니다. 충돌을 일으켜서 쿵하고 이렇게 자꾸 일반 내연기관차 같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쿵하고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전기차에 이 실제로 돌이라든지 덩어리가 크게 튀기면서 바닥에 배터리를 치면서 이게 화재가 나온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돌이 튀겨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맞습니다. 연구를 해야겠네요. 바닥에다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걸 깔아서 비드림 이런 거 방지하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이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치는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데는 말씀드린 대로 충격이라든지 크게 압력을 받게 되면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직 조심해야 되고요. 또 화재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5, 6년 이후에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훨씬 더 좋아지겠지만은 당분간은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전고체 배터리 말씀도 해주셨지만은 점점 전기차도 발전해 가고 있다. 이게 일단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